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공약용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법안 처리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대신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특별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부산시 안팎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1년 넘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응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최근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이전법 등 부산의 현안 법안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논의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기존에 이미 이야기가 되어 왔던 이른바 좀 쟁점처럼 비춰지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입장을 낸 다음에 차례로 발표할 생각이에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대신 부산시가 전담 조직을 만들며 의욕을 보이고 있는 북극 항로 개척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최근 공식 석상에서 북극 항로와 같이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에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힘을 합치겠다며 거듭 지원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부산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부산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시급한 과제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미루고 허브도시 특별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한 또 다른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같은 미묘한 입장을 반영하듯 오늘 오후 부산시 김광의 미래혁신 부시장과 민주당 이재성 시당위원장의 북극 항로 관련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CBS 뉴스 박종석입니다. 부산시가 북극 항로 개척 전담 조직을 발족해 정책과제 모색에 나서자 지역 기업들도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기업들은 북극 항로 자체가 한 산업의 플랫폼이 될 수 있게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 산업 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두꺼운 해빙이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북극 빙하는 최근 10년마다 10%씩 사라져 2040년 여름에는 얼음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통상 지축을 흔들면서 그린란드 매입 의사까지 밝히자 전 세계가 북극 항로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개척되면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에 비해 운항거리는 30%, 시간은 열흘 줄어듭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에 진출하는 최단 거리가 확보되는 셈입니다.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이 전년에 비해 8배 급증하는 등 기존 항로가 안전하지 못한 것도 북극 항로의 매력입니다. 부산시가 북극 항로 개척 TF를 발족해 정책과제 발굴에 나서자 부산 지역 기업들은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지역의 해운, 물류, 조선, 기자재 기업들은 가덕신공항 개항과 북극 항로 개척까지 이뤄지면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줄어 지금과 다른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산해운항공 변성태 상무입니다. 북극 항로가 열린다 하더라도 선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리고 또 부산이 최적화되어 있는 커버 항구라고 하면은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산발 물량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물량들이 TS가 돼야 되는데, 북극 항로가 한 산업의 플랫폼이 될 수 있게 조선업과 선박 기자재, 자율 운항, 스마트 항만, 인재 육성과 선박 보험, 금융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부산이 북극 항로를 선점하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건물 사용 승인 과정이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시공사와 기장군청, 소방서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다수의 현장 관계자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얀트리 리조트 건물은 지난해 12월 기장군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용 승인이 난 건축물은 안전성과 관련법 준수 등 조건을 충족해 사실상 준공됐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실제 준공검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건축주는 사용 승인 과정에서 필수 서류인 소방감리 보고서와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서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첨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소방당국이 현장 점검을 할 의무가 없어 신축 건물의 소방 설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는 감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토대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안전 확인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한 대목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입니다. 잘못됐다 안 됐다는 말씀 못 드리는 게 감리업체 직원이 그 현장에서 보고 결과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저희 서류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함께 해당 건물의 준공과 사용 승인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와 협력업체를 비롯해 건물 준공 허가 관련 업무를 본 기장군청과 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했고 다수의 현장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를 조사하는 경찰이 지금까지 25명을 소환 조사하고 다수의 현장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영상 등 자료를 바탕으로 화재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 중이고 특히 숨진 6명이 모두 승강기 앞에서 발견된 만큼 이들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건물 준공 과정 등 행정적인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정부의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 시행에 따라 지역 사정에 맞는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북항 재개발 사업,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 등 지역 전략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과 지역 건설사 자금 부담 완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건설 경기 회복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기업 규제 해소 전략을 담은 기업 규제 혁신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규제 발굴과 규제 혁신안 마련, 규제 혁신 결정, 사후 관리와 성과 확산 등의 단계별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현장 방문과 기업 규제 집중 발굴 운영 등을 통해 숨은 규제를 파악한 뒤 오는 6월쯤 핵심 규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모두 292만 9,1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296만여 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숫자입니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50만 4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5만 5,572명, 중국 41만 8,52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오전 중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부산기상청은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5.8도, 습도는 21%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김창현이었습니다.